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바로 저희 시아버지 때문에 벌어진 아주 통쾌하면서도 때로는 가슴 아팠던 가족 이야기입니다. 저희 시댁은 전라남도 순천의 한적한 농촌 마을에서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오셨어요. 72세이신 시아버지 박남춘님과 70세이신 시어머니 김순정님. 두 분 슬하의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두셨고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댁의 맏며느리이자 외며느리 양미란입니다. 시아버지께서는 평생 흙 만지며 사신 분이세요. 인심 좋고 잔정도 많으셔서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박서방으로 불리며 존경받는 분이셨죠. 시어머니 역시 억척스럽지만 정이 깊으셔서 늘 저희 친정 부모님처럼 따뜻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두 분은 누가 봐도 금실 좋은 노부부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마을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시골 마을이라고 영원히 그대로일 수는 없는 노릇이죠. 마을 입구 쪽에 큰 길이 뚫리면서 작은 상가 건물들이 몇 채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중 한 곳에 촌스러운 간판을 단 은하수다방이라는 곳이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어르신들 심심풀이로 몇 번 가시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시아버지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 시댁은 밭농사를 주로 지으시는데 집에서 직접 담근 고추장이며 된장 맛이 일품이거든요. 특히 시어머니 손맛은 이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시댁에 들렀는데 시아버지께서 평소 안 하시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가 있냐? 요새 저짝 동네 은하수다방 그 아가씨들이 우리 순정이가 담근 고추장이 그렇게 맛있다고 소문이 났다네. 된장찌개도 기가 막히다고 하고. 에헴. 어머, 그래요? 다방 아가씨들이 어떻게 저희 고추장 맛을 아신대요? 아버님? 허허, 그게 내가 한번 갖다 줬어야지. 인심 써서. 다방 여사장도 고향 음식이 그립다고 허길래 조금 퍼다 줬네. 인심이 후하신 시아버지께서 그러실 수도 있지 하고 처음엔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시아버지는 고추장이며 된장이며 심지어는 농사지은 쌀까지도 다방에 퍼다 준다는 핑계를 대기 시작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엔 듣는 척도 안 하셨습니다. 아따, 영감. 그 다방에 웬 고추장이 그리 많이 들어간다고 맨날 그걸 퍼다가 나르는디. 그 아가씨들 밥은 묵고 사는겨. 아따, 순정아. 다들 타향살이에 얼마나 고향 음식이 그리울고. 나는 그저 인심 쓰는 것뿐이니께 자네는 신경 쓰지 말게. 시아버지께서는 시어머니의 잔소리에도 끄떡없이 나눔과 인심이라는 방패로 무장하셨습니다. 하지만 매번 장독대를 열고 무언가를 퍼 담아 가시는 시아버지의 뒷모습은 왠지 모르게 초조하고 급해 보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시아버지가 정말 선한 인심으로 고추장과 된장을 퍼다 나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인심이라는 포장이 조금씩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 가족에게 닥쳐올 거대한 폭풍우의 시작이었음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시아버지의 수상한 인심은 점점 그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고추장 된장이더니 나중에는 밭에서 갓 딴 싱싱한 채소며 심지어는 시어머니가 아끼시던 귀한 들기름까지 다방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시누이, 그러니까 시아버지의 딸인 박은미 씨가 결정적인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시누이 은미는 순천 시내에서 살지만 주말마다 시댁에 와서 부모님 일을 돕는 살가운 딸입니다. 은미는 제 시누이이기도 하고 중고등학교 친구이기도 합니다. 어느 일요일 은미가 시골집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마당에는 시아버지가 아끼시던 트럭이 서 있었는데 트럭 짐칸에 웬 비단 보자기가 덮인 상자가 놓여 있는 거예요. 호기심에 보자기를 살짝 걷어보니 그 안에는 큼지막한 갈치 세트가 들어있더랍니다. 엄마, 아빠, 이 갈치 세트는 뭐예요? 이거 엄청 비싼 거잖아요. 누가 보낸 거예요?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이셨고 시아버지는 마당에서 헛기침을 하시며 부자연스럽게 웃으셨습니다. 아이고, 은미야. 그게 말이다. 동네 이장님이 저번 태풍 때 일 도와줬다고 고맙다고 주신 걸세. 허허. 참나, 이장님이 갈치를 트럭에 싣고 다닌대냐? 영감, 당신 요즘 자꾸 거짓말이 늘었어. 맞아요, 아빠. 그리고 왜 트럭에 숨겨놨어요? 엄마한테 그냥 드리면 되지. 시아버지는 나중에 손주들 왔을 때 같이 구워 먹으려고 그랬지. 라고 얼버무렸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눈초리는 이미 심상치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갈치 세트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서는 순간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의 옷에서 익숙하지 않은 향수 냄새를 맡으셨답니다. 어휴, 영감, 당신한테서 웬 꽃 냄새가 나는겨? 당신 평생 비누 냄새 말고는 다른 냄새 안 나던 사람이. 시아버지는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버럭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뭔 놈의 꽃 냄새. 아까 밭에 풀 베다가 꽃밭 근처에 잠깐 갔었네. 별 꼬투리를 다 잡는구먼. 그때부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시아버지의 동선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아침 일찍 밭을 나가는 척 집을 나서셨고 점심때가 한참 지나서야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실 때마다 얼굴에는 평소 농사일과는 거리가 먼 생기가 가득했지요. 어느 날 시누이 은미가 저에게 전화로 하소연을 했습니다. 새언니, 나 아무래도 안 되겠어. 아빠가 진짜 바람이 나셨나 봐. 다방에 그렇게 갖다 바칠 게 뭐가 있냐고. 에휴, 은미야. 설마 칠순을 바라보는 분이 그러시겠어. 그래도 요즘 아버님 행동이 이상하긴 해. 아니야, 새언니. 내가 오늘 아빠 트럭에서 쪽지를 하나 발견했어. 거기 남춘 씨, 다음엔 삼겹살 말고 한우 사주세요라고 적혀 있었어. 글씨도 촌스럽지 않고 아주 예쁜 글씨체야. 남춘 씨라뇨. 저희 시아버지를 남춘 씨라고 부르는 사람은 시어머니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시누이와 저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시아버지가 퍼다 나르신 고추장과 된장, 그리고 비싼 갈치 세트는 모두 그 은하수다방의 젊은 여인에게 바쳐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결국 시누이와 저는 작전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너무 화가 나서 몸져 누우실까 걱정되어 일단 저희 둘이 먼저 현장을 급습해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새언니, 우리 둘이 가야 해. 엄마는 안 돼. 심장 약해서 쓰러지면 큰일 나불어. 내일 아빠가 밭을 나가는 척할 때 우리 둘이 몰래 뒤를 밟자. 좋아, 은미야. 내일 새벽에 집 앞에서 만나자. 이번에는 아버님 정신 번쩍 들게 해 드려야지.
저는 순천의 은하수 다방을 향해 시아버지의 트럭 뒤를 쫓아갈 생각을 하니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왠지 모를 통쾌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저희 가족사에 길이 남을 대사건이 터지는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신우이 은미와 저는 새벽 일찍 만나 시아버지의 행동을 주시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밭일을 하러 나가는 복장을 하고 트럭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짐칸에는 홈이나 괜히 대신 어제 숨기려 했던 그 비싼 갈치 세트와 시어머니표, 고추장이 담긴 통이 실려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트럭이 마을 길을 벗어나 큰 도로로 접어들자 저희는 숨을 죽이고 뒤를 따랐습니다. 순천 시내로 향하는 길, 시아버지는 운전 내내 연신 싱글벙글이셨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얄밉던지 신우이와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은미야, 아버님 운전하시는 뒷모습 봐. 거의 소년이야, 소년. 저렇게 행복해 보이실 수가 있니? 에휴, 새언니. 저게 다 주책이지. 저 힘을 왜 엄마한테는 안 쓰고 저 다방 아가씨한테 쓰신대. 약 30분을 달려 시아버지는 결국 마을 입구에 있던 문제의 그곳, 은하수 다방 앞에 트럭을 세우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잠시 주변을 두리번거리시더니 누가 볼까 조심스럽게 갈치 세트와 고추장통을 들고 다방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희는 다방 건너편 폐건물 벽 뒤에 차를 세우고 상황을 살폈습니다. 다방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시골 다방이었지만 묘하게 화려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은미야, 이제 어떻게 할까? 바로 쳐들어갈까? 잠깐만, 새언니.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엄마한테 보여줄 수 있지. 저기 다방 창문으로 안이 좀 보여. 다행히 다방의 창문이 커튼으로 완전히 가려져 있지는 않아 좁은 틈 사이로 안쪽 상황이 보였습니다. 저희는 고개를 빼고 다방 안을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다방 안쪽 테이블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화려하게 화장한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가 건넨 갈치 세트와 고추장통을 봤더니 뭐가 그리 좋은지 시아버지의 손을 잡고 방실방실 웃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남춘 오빠, 이번에는 갈치까지. 어머, 어쩜 이렇게 저를 생각해 주시는지. 고추장도 지난번에 주신 거 정말 맛있었어요. 역시 순정 언니 손맛은 최고라니까. 허허, 그건 그렇지. 별것 아니네. 자네만 맛있게 먹어준다면야. 나는 더 바랄 게 없지. 시아버지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신우이 은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차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새언니, 안 되겠어. 저 남춘 오빠 소리 좀 봐. 내가 당장 들어가서 머리채를 확 잡아 뜯을 거야. 잠깐만, 아가씨. 아직은 때가 아니야. 저 여자가 순정 언니라고 했잖아. 우리 어머니 이름을 알고 있어. 계획적으로 접근했을 수도 있어. 저희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시아버지가 자리를 뜰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시아버지는 오래 머물지 않고 다방 마담과 짧은 포옹을 뒤로 하고 황급히 다방을 나섰습니다. 물론 시아버지만 일방적으로 시도한 것 같은 포옹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트럭을 몰고 순식간에 사라지자 저희는 곧바로 다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다방 안은 묘한 커피와 향수 냄새가 뒤섞인 끈적한 분위기였습니다. 혹시 여기 사장님이세요? 다방 마담은 저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네,
제가 은하수 다방 마담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무슨 일이긴요. 우리는 박남춘 씨 가족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갖다 주신 고추장, 갈치 세트, 그거 다 토해내세요. 다방 마담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침착했지만 눈빛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 그 박남춘 어르신 가족이요. 잠깐 착오가 있으신 것 같네요. 그냥 동네 어르신께서 고향 인심으로 주신 거예요. 인심이요? 남의 집 된장, 고추장을 계속 얻어먹는 게 인심입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피땀 흘려 농사 짓고 담그신 귀한 음식이에요. 그리고 방금 저희 아버님께 남춘 씨라고 부르시는 것도 다 봤습니다. 이거 그냥 넘어갈 일 아닙니다. 저희는 다방 마담에게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추궁했고, 결국 다방 마담은 모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가 매일 다방에 들러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온갖 허풍을 떨며 자신에게 물질적인 공세를 펼쳤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외로운 노인분 위로해 드린 것밖에 없어요. 저도 돈이 필요했고요. 앞으로 박남춘 어르신과는 절대 만나지 않겠습니다. 제발 어머님께는 말씀드리지 말아주세요. 저희는 다방 마담에게 다시는 시아버지 근처에 얼씬거리지 말라고 단단히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단순한 바람 현장 급습을 넘어 시아버지를 꼼짝 못하게 만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바로 시아버지가 다방 마담에게 보낸 수십 통의 애절한 편지였습니다. 저희는 다방 마담에게서 시아버지가 보낸 편지 다발을 건네받고 다방을 나섰습니다. 봉투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남춘 올림이라고 적힌 편지들을 보니 분노보다는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렇게까지 외로우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시어머니께 지은 죄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시누이 은미와 저는 편지를 몇 통 읽어보았습니다. 내용은 가관이었습니다. 미스 김, 내 마음속에 피어난 꽃이여. 우리 집 할망구 순정이는 이제 시들어가는데 자네는 어쩜 이리도 싱싱한가. 어제 퍼다 준 된장찌개 맛처럼 우리 사랑도 구수하고 깊어지기를 바라네. 순정이는 내 마음을 몰라주지만 자네는 알지. 70평생 숨겨왔던 내 사랑을 받아주게. 순정이는 이제 시들어가는데. 이 구절을 읽자마자 시누이 은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새언니, 이게 말이 돼? 평생 아빠 뒷바라지 하느라 손발이 다 다른 우리 엄마한테 시들었다니. 아빠가 진짜 미쳤나 봐. 나 이거 엄마한테 다 보여줄 거야. 진정해, 은미야. 흥분하지 말고. 이 편지들은 우리 엄마의 복수를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거야. 이걸로 아버님을 완전히 꼼짝 못하게 만들어야지. 저희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어떻게 시어머니께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시아버지를 응징할지 작전을 짰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눈치채고 계셨지만 막상 현실로 확인하는 충격은 다를 테니까요. 집에 도착해보니 시어머니께서는 장독대 옆 병상에 앉아밭에서 캔 물을 다듬고 계셨습니다. 저희는 시어머니 옆에 조용히 앉아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오늘 아버지께서 다방에 다녀오신 걸 확인했어요. 시어머니는 무심히 물을 썰며 크흠, 알어야. 저 영감이 요즘 몸에 안 나던 꽃 냄새를 풀풀 풍기고 다니는디. 내가 모를 줄 알았남. 그 다방 여자가 누군데.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차분하셨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다방 마담에게서 받아온 편지 다발을 시어머니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저 여자한테 보낸 편지예요. 엄마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시어머니는 편지 봉투를 하나씩 펴보시더니 한 글자 한 글자 찬찬히 읽어 내려가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고 평소 억척스러웠던 시어머니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허허, 박남춘, 이 영감탱이가. 순정이는 시들어가는데 시들어가 이 지긋지긋한 70평생 지 밥 해주고 지 자식 키우고 지 농사일 돕느라 내 청춘이 시든 걸 모르고 저딴 소리를 짓거렸어요? 시어머니는 편지 다발을 바닥에 던지시더니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오열이나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은 무시무시할 정도로 차가운 분노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내 손으로 이 영감뼈를 깎아 놓을 테니께. 시어머니는 곧장 시아버지의 방으로 향하셨습니다. 마침 시아버지는 밭을 다녀온 피곤함 때문인지 대자로 누워 곤히 잠들어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머리맡에 조용히 앉으시더니 손에 들고 있던 무썰던 칼을 내려놓고는 편지 다발을 들고 시아버지의 얼굴을 퍽 하고 때리셨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 날벼락이여 하며 벌떡 일어나셨어요. 날벼락, 이 영감탱이야. 이게 못이여, 이게.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앞에서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다방 마담에게서 편지를 회수당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꿀잠을 자고 계셨던 겁니다. 아이고 마누라, 순정아. 그건 오해여. 오해. 오해. 순정이는 시들어가는데 이게 오해요? 내가 네 마누라 순정이야. 박남춘 이 주책바가지 영감탱이야. 너는 오늘부로 내 남편 자격 박탈이다. 시어머니의 분노는 순식간에 폭발했고 시아버지는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한 채 꼼짝없이 시어머니의 불호령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통쾌한 복수극은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분노는 태풍과도 같았습니다. 시아버지는 편지라는 물증 앞에서 변명 한마디 못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72세의 농사꾼 박남춘님은 70세 아내 김순정 여사 앞에서 생전 처음 보는 무서운 아내의 모습에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순정아, 내가 죽을 죄를 졌네. 용서하게. 딱 한 번 호기심에. 저기 그 다방 마담이 내 고향 사람이라고 꼬드겨서. 닥쳐 호기심. 네 호기심 때문에 내가 평생 쌓아온 공든 탑이 무너졌어. 시들어가. 좋아. 어디 혼자 잘 살아보슈. 시어머니는 곧바로 시아버지를 향한 가족 단절 선언을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내 눈앞에 얼씬도 하지 마. 밥도 안 해줄 거고 빨래도 안 해줄 거야. 네 쌀은 네가 알아서 씻어 먹고 네 옷은 네가 알아서 빨아 입어. 농사일도 내 밭일은 네가 건들지 마. 너는 이제 이 집 객식구야. 시아버지는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밥이며 빨래며 평생 시어머니의 손에 의지해 살았던 분이셨으니까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통쾌한 복수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희 며느리와 시누이도 합세해 시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것을 빼앗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된장과 고추장이었습니다. 저희 시아버지는 하루라도
이것이 없으면 식사를 못 하시거든요. 어머니, 저희가 증거물로 회수한 된장, 고추장은 절대 아버님께 드리지 마세요. 아버님 식탁에는 앞으로 시판 된장만 올려주세요. 맞아요, 엄마. 아빠가 그토록 소중하게 다방에 퍼다 나르신 엄마표 된장. 아빠는 이제 구경도 못하게 해야 해요. 시어머니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 시아버지의 밥상에는 낯선 반찬과 함께 마트에서 사온 된장으로 끓인 밍밍한 된장찌개가 올라왔습니다. 시아버지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순정아, 이게 뭔 맛이요? 된장이 왜 이렇게 맛이 없어? 뭐 맛이 없어. 이제부터 네 밥상에 올라갈 된장이야. 네가 그렇게 퍼다 나른 내 된장은 이제 당신 입에는 한 숟갈도 안 들어갈 거요. 평생 그 다방 마담이랑 시판 된장이나 묵고 살아봐. 시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밥도 스스로 챙겨 드시고 빨래도 어설프게나마 직접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시어머니 눈치를 보는 건 기본이요. 저희 며느리와 시누이에게도 깍듯이 대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따가웠습니다. 저희 시누이가 은하수 다방에 가서 시아버지의 만행을 은연중에 동네에 퍼뜨렸기 때문이죠. 다방 마담은 결국 짐을 싸서 마을을 떠났고 시아버지는 주책바가지 노인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 저희 가족은 시어머니의 칠순 겸 시아버지의 속죄 기념으로 외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시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하셨습니다. 순정아, 내가 잘못했네. 내가 정말 정신 나간 짓을 했어. 나한테는 자네가 담근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고 자네가 옆에 있는 게 제일 행복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네. 다시는 한눈 팔지 않겠네. 제발 다시 예전처럼 해주게. 시어머니는 그제야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에게 딱 한 가지 조건을 걸고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동네 어르신들께 봉사하고 매주 나한테 반성문을 써서 바쳐. 그리고 내 된장찌개는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끓여줄 거요. 나머지는 시판 된장으로 묵어. 시아버지는 감격하며 시어머니의 조건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저희 시댁은 이전보다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셨고, 저희 가족은 시어머니의 강인함과 통쾌한 지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시아버지의 밥상에는 가끔 시판 된장찌개가 올라오지만 그때마다 시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으며 그 맛없는 된장찌개를 묵묵히 드신답니다. 바람난 시아버지 때문에 잠시 위기를 겪었지만 결국 저희 순천 박씨네 가족은 더욱 끈끈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남편이나 아버지가 시판 된장 맛을 찾으시면 정신 바짝 차리라고 외쳐주세요. 시어머니의 통쾌한 복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24시사 연방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